안녕하세요. 족부정형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유연성 평발의 수술적 치료, 내측주 안정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지금 모든 부위가 다 아프다고 아픈 표시를 이렇게 다 해놨는데요. 이렇게 평발 환자들은 발과 발목이 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평발 환자의 수술적 치료에서 평발이 어떤 발이고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발은 내측 아치가 무너져 있는 발입니다. 이거는 다 아시죠? 근데 이렇게 내측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의 앞쪽도 외측으로 꺾이게 되고 뒤쪽도 외측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러한 발의 변형이 있으면서 걸을 때 조각 검사를 보면 닿는 면적이 전체가 다 닿아요. 이렇게 정상처럼 아치가 떠야 되는데 전체가 다 닿는 거죠. 그래서 발이 무너지게 되고 안 닿던 부위도 다 닿게 되니까 발바닥 및 발목의 내 외측에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발목은 왜 아프냐고요? 발목은 발 위에 얹어진 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무너지게 되면 발목에도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지게 되면서 통증이 유발이 되죠. 그래서 평발의 치료는 먼저 비술적인 치료를 해봐요. 그래서 깔창을 통해서 발 모양을 교정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게 모양이 안 좋아서 통증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을 생각을 해봅니다. 네, 평발의 수술이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내측주 안정화 수술이라는 거예요. 먼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환자는 20대 여성 환자고 1시간 이상 서 있으면 발과 발목에 통증이 있는 것을 주소로 오셨어요. 외견상 모습을 보시면 발의 앞쪽도 꺾여 있고 발의 뒤꿈치도 외측으로 꺾여 있는 전형적인 평발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했습니다. 내측주 안정화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엄지발가락 굴곡 힘줄을 이용을 해서 아치를 받쳐주는 수술이 내측주 안정화 수술의 키 수술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뒤꿈치가 바깥으로 꺾여 있는 걸 교정하기 위해서 종골 뒤꿈치뼈를 잘라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수술을 했더니 수술 후에 보면 수술 전에 보였던 앞발이 외측으로 꺾이는 방향, 뒤꿈치가 외측으로 꺾였던 변형이 교정이 됐고 아치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평발 수술을 하면 잘 걸을 수 있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환자 오른발 수술한 거고요. 수술 후 1년차 걸음걸이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걷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 환자는 어디가 불편했고 어떻게 수술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환자의 불편감과 수술 전 상태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는 20대 여성이었고 1시간 이상 서 있으면 발바닥과 발목이 아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4시간 이상 서 있으면 다음날까지 아프고요. 이래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외견을 발의 모양을 먼저 봤죠. 앞발이 외측으로 꺾여 있고 뒤꿈치가 종아리 대에서 외측으로 꺾여 있고 발의 내측 부위가 안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무너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걷는 모습도 보면 환자 오른쪽 발이거든요. 뒤돌아서 오른쪽 발 모습을 보면 이제 보세요. 안쪽이 무너지면서 걷습니다. 휙휙. 다시 또 저한테 걸어보고요. 조금 이제 그래서 빨리 걸을게요. 이렇게 전형적인 평발의 증상, 발바닥과 발목이 아프고 발의 모양도 전형적으로 평발이고 걷는 것도 내측이 무너지면서 걸으니까 이거는 평발에 대한 검사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럼 평발에 대한 검사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평발에 대한 검사는 저는 방사선 검사랑 조각 검사라는 걸 합니다. 뭐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선생님들마다 해야 되는 하시는 검사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방사선 사진에서 보는 거는 뼈의 정렬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치, 안쪽에 있는 내측 아치가 이렇게 일렬로 돼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은 해먹 같은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양상을 보이면 평발 진단을 하고요. 조각 검사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걸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환자의 안 아픈 발, 정상 발에 비해서 아픈 발이 아치가 들어가는 게 적죠. 그러니까 아치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는 평발이고 중등도의 변형이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했어요. 아예 여기가 다 닿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이런 발은 바로 먼저 수술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하는데 비수술적인 치료의 키는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냐고요? 깔창입니다. 깔창을 통해서 여기 안쪽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비틀어졌던 게 깔창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바로 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깔창을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하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깔창이 들어가지 않는 신발도 너무 많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 살이 너무 예민해서 깔창을 못 신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죠. 근데 이 환자가 발바닥 살이 너무 예민해서 깔창을 신을 수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발의 수술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환자는 내측주 안정화 수술이라는 것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측주 안정화 수술이라는 거는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힘줄을 이용을 해서 발의 내측 아치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을 보세요. 평발 환자는 발의 내측주가 이렇게 다 무너져 있습니다. 요 관절에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구가 안 맞죠? 그런데 요 빨간색이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힘줄인데, 이 힘줄을 떼어서 여기다 옮겨 붙여요. 그리고 바짝 당겨줍니다. 그러면 요 관절이 바짝 당겨지면서 싹 올라가요. 그래서 장점은 수술이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무너진 아치를 바로 올려주니까요. 결과가 안정적으로 예측이 되고, 발의 내측에 무너지는 세 가지 관절을 다 받쳐주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엄지발가락 굽힘 힘줄을 희생하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는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하기로 했고,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흰색이 엄지발가락 굽힘 힘줄이고, 그거를 옮겨준 다음에 꼬매놓은 사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의 내측 아치가 무너지는 거 외에 다른 변형이 있다고. 그 중에서 꼭 고쳐야 되는 거는 발 뒤꿈치가 외축으로 꺾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종골절골술을 시행을 했고요. 대부분의 아킬레스 힘줄 환자는 대부분의 평발 환자는 아킬레스 힘줄이 짧아요. 그래서 무릎을 핀 상태에서는 발목이 위로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이 비복근 근막 절제술을 통해서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것도 교정을 해주죠. 환자의 수술은 척추 마취합니다.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서 척추 마취하고요. 그 사이에 재워드려요. 입원 기간은 3박 4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고요. 6주 통기부스하고 목발합니다. 통기부스하고 목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6주는 보조기 하면서 재활해요.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대부분 원래 운동으로 복귀를 하게 되고요. 이 환자도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래 생활, 원래 운동으로 복귀하셨습니다. 평발 환자 수술의 결과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발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앞발이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좌측으로 바깥쪽으로 꺾였던 게 거의 이렇게 일렬로 돌아왔고요. 뒤꿈치가 종아리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꺾였던 게 거의 일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발의 아치가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있게 되죠. 그래서 평발의 변형이 적절하게 교정이 됐어요. 검사상에서도 좋은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상에서 수술 전에 보시면 엑스레이상에서 발의 내측 축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게 보이는데, 수술 후에 보면 싹 올라붙었죠. 그리고 조각 검사를 봐도 수술 전에 보면 아치가 이렇게 낮게 들어와 있었는데, 수술 후에 보면 이렇게 넓다는 얘기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치가 높게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상 검사와 조각 검사상에서 무너졌던 아치가 올라가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걸음걸이를 볼까요? 수술 전에 제가 아까 여기 우측발 수술하는 발인데요. 아픈 발이죠. 발의 내측이 무너져 있는 게 보입니다. 뒷모습을 볼 때가 더 명확해 보이는데요. 조금 이제 빨리 우측발이 걸을 때 내측이 무너져요. 뒤돌아서 그래서 보시면 걸어볼게요. 이렇게 무너지죠. 그런데 다시 또 걸어보세요. 수술 후 1년째를 보시면 요 발입니다. 우측발 보시면 뒤에서 보시면 전혀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또 걸어보세요. 그래서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 우측발의 내측이 무너지는 걸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엄지발가락 힘줄을 떼어서 발의 내측 아치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엄지발가락 힘줄을 띄는데 엄지발가락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요거 보세요. 요 발이에요. 수술하는 발. 오케이, 좋습니다. 움직이죠? 피시고요. 한 번 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긴 해요. 근데 엄지발가락 끝마디가 아래로 굽혀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외래로 오면은 직접 보여드리긴 하는데요. 엄지발가락 끝마디가 굽혀지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끌 수가 없고요. 물건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걷거나 운동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불편감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뭐 내가 엄지발가락으로 리모컨을 끄는 게 되게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꼭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발 환자의 수술적 치료, 내측주 안정화 수술.
자, 먼저 평발은 발의 내측 아치가 무너지는 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바닥과 발목의 통증을 유발을 하고요. 비수술적 치료인 깔창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환자에서는 내측주 안정화 수술이라는 걸 했습니다. 내측주 안정화 수술은 엄지발가락 굽힘 힘줄을 이용을 해서 발의 내측 아치를 받쳐주는 수술인데 발의 내측 아치를 직접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단단한 결과가 나옵니다. 수술의 과정은 입원을 해야 돼요. 3박 4일 정도 입원해야 되고 마취는 척추 마취하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첫 6주는 통기부스하고 목발하고 그 다음 6주는 보조기 차고 재활합니다.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원래 생활로 복귀하세요. 평발은 걷고 서 있을 때마다 발과 발목의 통증을 유발을 하고요. 오래 방치하게 되면 발목 관절염까지 생기게 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